네, 반갑습니다. 루터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을 위한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내년 12월까지 완성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원래 이제 3년 전부터 개발 진행 중이던 그 장기 프로젝트죠. 노약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의 하위 버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대상 직군이 다르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그동안 제가 코칭해왔던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 있죠. 프로파일러, 그 다음에 이제 군 특수부대 출신자분들, 그 다음에 정보수사 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대테러 전문가분들, 이제 제가 그동안 코칭했던 분들이 각 분야별로 다 포진해 있는데, 이분들의 자문을 제가 이제 개발 진행 중에 이제 자문이 필요할 때 이제 자문하고 그분들이 이제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이제 개발을 계속 진행 중인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회적 약자죠.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는 개념 정의는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노약자겠죠. 노약자.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특히 이제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를 지니고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행위도 많이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행위도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범죄의 강도가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대상자분들이 위기 상황에서 여기서 말하는 위기 상황은 좀 광의의 개념으로 재난까지도 포함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에 노출돼서 위기 상황에서 이 범죄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행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행동 매뉴얼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의 호신술하고 차이가 많이 커요. 그러니까 어떤 호신술하고는 솔직히 개념이 좀 많이 달라요. 많이. 그래서 어떤 무술적 기법이 당연히 들어갈 수는 있겠죠. 이제 행동 대응 매뉴얼이니까.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무술을 잘 모르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행동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서 훈련하는 형태입니다. 훈련하는 형태고, 그래서 이제 범죄 상황을 인지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거기에서 내가 그 범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이제 고려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고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이제 훈련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신술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호신의 기법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맞죠? 이제 요렇게 진행 중인데, 이걸 이제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파일러 제가 이제 코칭했던 프로파일러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해서 이제 형사 사건을 이제 분류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통 요소들을 뽑아내죠. 공통 요소들을 뽑아내고 거기에서 이제 유형들을 분류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각 상황별 이제 범죄 유형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전략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존의 범죄 심리랑 범죄학이랑은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방적 측면에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공동체 치안의 예방적 측면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걸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방범죄학이라고 하면 조금 비슷하려나? 근데 이제 그는 거시적 관점에서 연결돼 있는데, 이거는 미시적 관점에서 연결된 개념이라서, 그래서 저도 좀 애를 먹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개발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개발이 계속 오래 걸리는 게 이 대상 직군이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형사사건을 분류하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제 애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의료 현장에서 이제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 그 다음에 119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쪽 관계자 선생님한테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계속 요청을 받고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코칭했던 분들 중에 그 119 구조 관련된 분야로 또 활동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프로그램을 이제 좀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학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나가 들어와서, 그 전에 이제 소그룹 개념으로 가다가 이게 지금 이참에 차라리 그냥 대상 직군을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 선생님으로 한정을 하고 의료 현장으로 한정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좁히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소요 기간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예정하고 있고, 이미 이제 여기 골자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만 범위를 한정해서 적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행히 그 재능 기부로 자문을 해주시는 선생님으로 합류하신 선생님이 그 저희 오프라인 그 칼리 수련 모임에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인데, 이분이 그 법의학자로 오래 활동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개인 병원에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 그 법의학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그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이죠. 이게 어떻게 좀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이렇게 좀 더 퀄리티 있게 다듬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안내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그런 학회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시간을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학회 규모가 큰 곳은 선생님들 숫자가 막 뭐 수백 명에서 1000명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인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이게 제가 1시간, 2시간으로는 시간이 턱도 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대상자분들이 기초 개념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1시간이나 2시간 강연 의뢰받으면 기초 개념 설명하다가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에 구체화를 시켜 나가면서 대상자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기초 개념들, 이제 범죄 징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지구군마다, 그리고 범죄 징후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을 때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기초 개념이죠. 기초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제가 이제 짬짬이 찍어서 올릴 건데, 이거는 오픈으로는 못 올려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설명드린 것도 지금 막 아이디어 빼서 비전문가들이 막 자기 그럴듯한 뭐 어떤 경력 내세워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막 유튜브에 또 올릴 거예요, 분명히. 제가 좀 걱정되긴 해요. 전에 이제 SNS에서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이제 개발 시작할 때 이 내용들을 언급을 하니까 이걸 또 따가지고 무슨 디펜스가 호신술 막 이런 거를 또 막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류가 있는 것도, 그것도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또 이 내용도 어설프게 따라할까봐 걱정되긴 한데, 그래서 내용은 오픈해서는 못 올려드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저한테 소그룹 코칭이나 강연 의뢰를 하신 의료기관 종사자 선생님들께 제가 이제 그 비공개 링크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받으신 선생님들이 다른 이제 교육 참가하실 예정인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온라인이랑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집체식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하고,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코칭을 하면서 또 전달하는 부분이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행동으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 건 좀 밀도 있게 진행하려면 또 이제 소그룹 코칭으로 또 따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강연이나 그룹 코칭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일단은 영상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보시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아마 판단이 설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예약 시간을 조정해서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 아니면 뭐 물리치료사나 구조대원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따로따로 모아서 이제 그분들한테 필요한 이제 위기 관리, 리스크 관리 이제 행동 이제 훈련을 이제 좀 트레이닝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전 작업으로 기초 개념들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 제가 이제 좀 올려드릴 거고, 이미 제 채널에 몇 가지들은 오픈해서 올려드렸어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을 때는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처음 떠올려야 되는 거는 들고 있는 파지법을 통해서 이 무기를 든 사람이 그 무기에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무기를 들고 어떤 목적성을 달성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냥 이 무기로 나를 해칠 목적인지, 그게 두 가지가 크게 구별이 가야 돼요. 거기에 따른 대응 매뉴얼은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많은데 제가 이제 몇 가지들은 이미 이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렸고, 그 관장님들 중에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거나 실제로 배우러 오시는 그 관장님들이 이제 그 본인 무술 경력이 다 다양해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멀리서 오시는 그 관장님들, 이제 무술 관장님들은 혹시나 제가 나중에 이쪽 관련해서 우리 제 체육관에서 이러한 이제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지금은 아직은 완성되려면 아직 제가 볼 때는 한 2년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 1년이나. 이건 이제 범위가 넓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고 싶으신 관장님이 계시다면 미리 저한테 개별 연락을 주시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지도자 양성 그 자격증이 이제 발급될 수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으로 다듬어 갈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재능 기부 차원에서 비영리로 당연히 하려고 했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들여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비영리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기본 골자는. 근데 뭐 체육관 관장님들, 무술 체육관 관장님들은 영리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걸 비영리로 하세요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학원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프로그램 도입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각 도시별 지부장 개념으로, 왜냐면 제가 그걸 또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뭐 지도자 과정을 양성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건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 구역을 나눠서 이제 지부장 개념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해당 지역의 선생님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건 이제 추후의 문제예요. 추후의 문제고, 혹시나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무술 관장님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십시오. 따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료기관 종사자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가 심각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제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이제 인터뷰처럼 여쭤보면 이제 상황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인지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주체해서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교육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그냥 먼산 구경하듯이 해요. 진짜로. 그래서 저한테 지금 요번에 그 며칠 전에 연락을 주신 그 학회 교육 이사님인가요? 선생님은 정말로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입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뭔가 안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게 처음 나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연락 주신 그 학회 어느 학회인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거기 이제 교육 이사님처럼 그 선생님처럼 다들 그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나서셨으면 좋겠고, 호신술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호신술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저처럼 이제 저는 이제 대한검도에 이제 죽도를 들고 스파링을 하는 대한검도 있죠. 그거는 저희는 그냥 죽도 들고 풀 스파링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검도를 한 20년 했어. 아니면 뭐 주짓수를 한 20년 했어. 아니면 뭐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복싱이나 킥복싱을 한 10년 했어. 뭐 유도도 한 10년 했어. 이렇게 스파링 중심의 어떤 무술을 최소 한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은 그 호신술이라고 나오는 것들 있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세요 이런 거. 그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호신술이라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게, 상대방은 공격을 할 때 공격의 타이밍에 공격을 하고 불시에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호신술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전부 다 보면 첫 공격을 내가 막은 다음에 이 사람이 호수아비처럼 가만히 있다는 전자에 뭐가 들어가요.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종합격투기 선수나 복싱이나 킥복싱 이제 프로 선수들이 호신술 보면서 비웃는 게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호신술이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효용 가치가 있는 분들은 있어요. 저처럼 이제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최소 10년 이상씩 꾸준히 수련하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뭐 호신술, 뭐 셀프 디펜스, 호신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평상시에 이런 훈련도 안 돼 있던 분들이 하는 거는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기초 개념 때 설명드리겠지만, 숙련되지 않은 무기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료기관 종사자 선생님들 중에 보면 3단봉이나 가스총을 숙련도 안 돼 있으면서 비치하고 그거를 위기 상황에 써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이에요. 나에게 내가 숙련되지 않은 도구를 어설프게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가 닥칩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개념 때 설명해 드릴 거고 이미 다른 영상에 설명해 드렸지만, 그래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뭐 3단봉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숙련이 돼야지만 사용 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는 3단봉 크기 솔로 바스턴이죠. 뭐 한 70cm 내위의 몽둥이나 아니면 검도, 죽도 들고 하는 양손 검도나 이런 거를 최소 7년 이상은 스파링, 매일 이제 스파링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일주일에 뭐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주 3회 정도, 한 3명씩 주 3회 하면 12명 이상이죠. 그런 다양한 사람과 스파링을 계속 해본 경험치가 쌓여 있는 분들이 그런 변수가 많은 필드 상황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숙련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내가 맨손일 때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영상 보시면 그 중국인 낭동자가 쌍칼을 들고 휘두르는데 경찰관이 8명이나 출동해 가지고는 3단봉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명이나 출동해서는 제압을 못해서 결국 총을 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게 어린이 하굣길이고, 총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관통돼서 총탄이 튕겨 나가요. 그러니까 어린이 하굣길에서 그 총을 쏴가지고 제압을 해요. 그리고는 표창장을 줬어요. 3단봉 교육이 안 돼 있고 3단봉 숙련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경찰관이 8명이 3단봉을 들고 에워싸도 그 한 명의 칼든 범죄자를 제압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경찰이 아무리 3단봉 숙련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중경에서 그나마 한두 번이라도 휘둘러는 봤거든. 근데 지금 의료기관 종사자분들 그게 아예 안 되는 상황에서 1대1 상황에서 칼든 범죄자한테 내가 3단봉으로 뭔가 효율적으로 되겠냐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숙련되지 않은 무기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나와 적대시 관계에 있는 범죄자에게 그 해당 무기를 제공해 주는 꼴밖에 안 된다. 그 가스총도 발사체죠. 맞죠? 네.
그러니까 숙련돼 있으면 괜찮죠. 근데 제가 말하는 숙련된 기준이 아주 높죠. 맞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념들도 기초 개념 때 다 설명을 차곡차곡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거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들 이쪽 관계자 선생님들께 도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